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함께 하면서 좀 뭉쳤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성씨가 없었을 때 이분은 빵을 굽는 사람이야 베이커씨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내 직업 정체성 전부 다 하나로 연결돼 있었는데 재밌는 건 그 베이커씨도 원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유통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몇 분이나 오시는지 알아야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몸으로 다 했는데 이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빵을 좀 주고 싶은데 심지어 전 세계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순간부터 이제 글로벌 협력에 내부의 엄청난 유통에 대한 어떤 새로운 노하우에 얘기하는 뭐 소셜미디어 마케팅 이런 게 필요하게 된 거고 그래서 기업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다 보면 좋은 점은 굉장히 큰 산업을 만들 수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일하는 구성원들이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원가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가 뭐냐면 그 일을 다 수렴해가지고 다시 소수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난 전체를 보지 않았으니까 다시 또 나의 직업을 원래로 또 환원시켜야 된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한 200년 정도 만에 장인에서 회사원으로 갔다가 장인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인에서 회사원으로 왔다가 장인으로 다시 간다. 네.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과 조직이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네요. 그렇지 않은 조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도 안 따라갈 수 없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게 달라져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다슬재능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슬재능연구소 소장 다슬입니다. 촬영 시간이 조금 불규칙해서 조금 소리가 작은 영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제 소리가 작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소리를 키우셔서 영상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따로 녹화장이 있거나 스튜디오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 가정집에서 진행되는 만큼 다른 가구에도 다른 가족에게도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 작게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번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규모 조직이어도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이제 션 기반으로 그 베이커시 얘기도 본 것처럼 뭐 유통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인사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의 업무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 큰 규모의 저는 이제 사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근데 이제 AI 시대에는 이런 것이 조금 더 이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저도 말하고 있고요. 이제 생각보다 많은 뭐 뉴스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어쨌든 1인 유니콘 기업을 위해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그런 육성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제 소규모 인원으로 뭐 몇백억, 몇 조 원의 이제 어쨌든 실적을 내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에 있는 수장들이 막 우리가 아는 막 무슨 되게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뭐 경영학이 유명한 대학이라든지 뭐 공학이 되게 유명한 대학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대학들을 다니다가 뭐 자퇴 후에 친구랑 요거 해가지고 한번 프로젝트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제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이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소규모 인원으로 어쨌든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들이나 혹은
이런 그 팀이나 그런 기업체가 저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의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그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이제 저도 회사를 차리면 이제 직원들도 뽑고 이제 사업을 일궈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챗 GPT의 등장으로 어쨌든 우리가 뭐 생성형 AI부터 뭐 AI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그리고 AGI까지, AGI 아직 여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소규모로 이런 솔루션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AI를 기반으로 하면 조금 오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우리가 AI를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업무를 해나감에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AI로 영상도 만들고, 뭐 이제 카드 뉴스도 만들고, 이제 이미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면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나중에 사업이 진짜로 되었을 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차라리 조금씩 쪼개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캔바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제 캔바를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캔바를 이용하고 있는데, 캔바도 이제 AI로 만드는 영상들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AI로. 그리고 사진도 만들 수 있고, 뭐 폰트도 만들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스토리나 정보가 있으면 이제 이런 시각화 자료들을 만드는 건 되게 쉬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앞으로 더 세상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자동으로 뭔가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기획안을 써주고, 이제 뭐 카드 뉴스를 만들어주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고, 이런 AI 에이전틱이 있으면 그걸 구독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뭐 사실 디자인 팀도 필요하죠. 그리고 뭐 영상 촬영 팀도 필요해요. 그리고 뭐 이걸 검토하는 뭐 검수팀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도 있어야 되겠죠. 이걸 어디에 이제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유튜브라는 이제 좋은 플랫폼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제 이 막 다른 플랫폼이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좋은 플랫폼, 그리고 생산자들을 위한 플랫폼이 저는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 이거를 통해서 좀 여기도 뭐 팀을 일구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연결해서 솔루션을 이렇게 띡 하고 나오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요. 솔루션이 있어요. 솔루션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여기다 조금씩 갖다 붙여서 요 과정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 유통시키는 거죠.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처럼 저는 이거를 이제 시장에 유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에 무슨 뭐 골목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시장. 저는 이 시장에 제 이제 상품을 혹은 컨텐츠를 저는 올려서 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시키고 싶거나 이런 그런 문제점들을 저는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이라는 콘텐츠로 먼저 이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라이브에서 정말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더 상상력을 펼치고 이런 경험들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저는 바라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장인에서 회사원으로 갔다가 장인으로 다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이제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설명드리면, 이제 저는 메가쇼나 이런 박람회 같은 것들도 많이 다녀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똑같은 디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 이렇게 디자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색깔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혹은 뭘 바꿔볼까요? 색깔이나 모양 바꿔보고 배경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키링을 만들었어요. 사과 모양 키링을. 이제 키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키링 설명하는 게 쉽지 않네요. 이렇게 키링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키링이 있는데, 이 키링을 공장에서 찍어냈어요. 이거를 100개를 찍어냈고, 뭐 한 개당 개당 가격이 1,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원입니다. 근데 어느 곳은 똑같아요. 이제 사과 모양이에요. 똑같은 사과 모양이에요. 근데 이 작가님은 이 사과를 이제 직접 손으로 그려요. 손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설비를 통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직접 손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손으로 그렸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잘 그리셨어요. 근데 이 작가님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는 1시간에 100개를 만들어 본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1,000원에 팔아요. 근데 이 작가분은 1개에 10,000원에 팔았어요.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어떤 열쇠고리를 가지고 이제 이 가격이 정확하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열쇠고리 산 것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저렴하니까 요거를 많이 사겠죠. 진짜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저도 지켜보면서 많이 샀는데,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팔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재고가 100개가 있었거든요. 100개가 있으니까 100개 별로 안 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열쇠고리를 파는 부스가 몇 개 있지도 않았고, 이제 100개면 이제 적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이 부스는 10개만 판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일찍 갔어요. 그날 좀 일찍 가가지고 오픈런을 해서 갔는데, 이제 이 10개 중에 이걸 샀단 말이에요. 샀어요. 이걸 한 개를. 저는 이걸 비싼 돈 주고 샀어요. 이게 더 이뻐가지고. 이 부스가 그렇게 멀진 않았는데 둘이 조금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 부스도 방문했죠. 근데 이제 그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키링을 직접 만드셨냐? 이랬더니, 이제 디자인은 작가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 키링을 전 가방에 맸어요. 이게 가방에 메고 요 키링을 요렇게 달고 있었어요. 잘 보이게. 제가 이 키링은 이제 지금은 잃어버려서 없는데, 이 키링이 진짜 예뻤거든요. 파란색에 파도 치는 키링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키링의 모양이 기억날 정도로 너무 예뻤어요. 저 원래 파란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 파도 치는 걸 실제로 손으로 그린 거를 사니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 키링 어디서 사셨냐. 근데 제가 혹시나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부스 번호를 외우고 있었어요. 그 부스 번호가 지금 현재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부스 번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미 이 작가님은 이거를 이미 다 팔고 가셨어요. 없는 거죠. 이제 재고가 없어서 그냥 정리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게 3일인가 4일 하는 건데 3일인가 4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도 갔거든요. 그 다음 날 가서 이제 이 키링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선물용으로 몇 개 샀어요. 근데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거 뭐로 그렇냐, 안에 뭐 어떤 소재가 들어가 있냐,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그걸 기억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 선물하려고 몇 개 샀는데 비싸죠. 당연히 이 키링보다는 비쌌어요. 비쌌어요. 이 키링보다는 비쌌어요. 근데 저는 이 키링을 선물하면서 이게 작가님 이름이 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 작가님 이름 있는 그 인스타그램 주소 있는 이제 명함 이거를 제가 찍어가지고 이걸 선물하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작가님이 그리고 만드신 거다 직접.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물보다 조금 더 크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저한테 말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아티스트가 있어요. 근데 아티스트라는 개념은 되게 다양하죠. 근데 왜냐면 제가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을 되게 만나는데 이제 그 아티스트 분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왜냐면 생성형 AI가 나오면 당연히 작가분들은 이제 질문을 받으시죠. 책 쓰는데 뭐 도움도 많이 받냐? 아니면 이제 AI를 쓴 글을 너는 판매를 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요. 저도 물론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요. 그리고 어떤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수노 AI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 음악 생성해주는 플랫폼들. 이제 그런 플랫폼들을 이제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제작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다 돌아오는 답변들이 정말 멋있어요. 이제 AI가 흔하잖아요. 저는 그 작가분들이 이제 그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AI를 이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소비자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이게 사람을 썼는지 이게 AI가 썼는지 이거를 이제 소비자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AI가 만든 곡도 AI가 만든 쓴 글도 너무 소중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판단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AI가 썼구나, 이거를 사람이 썼구나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읽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얘기 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아티스트는 이제 사람이 만든 거 있죠. 사람이 만든 거, 창작한 거, 한 것이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대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대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같은 의견이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책 하나를 쓰려면 어쨌든 우리가 뭐 여태까지 써온 글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뭐 투고를 하든지 뭐 독립 출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글을 이제 출간을 해서 사람들 앞에 내보이잖아요. 독자들에게. 근데 이제 AI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본질은 사람이 쓴 것이라면 본질은 사람이 쓴 것이라면 저는 이게 가치가 점점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점점 더 희소성이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젝트 몇 번이지?
7번이죠. 프로젝트 7번 시니어 작가 데뷔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생각보다 제가 반이 4개가 운영 중이에요. 이제 AI를 쓰는 반이 있고, 안 쓰는 반도 있고, AI를 써서 자서전 쓰는 데가 있고, AI를 안 쓰고 자서전 쓰는 데가 있고, 이제 그런 걸 4개의 분류로 나눠 놨는데, 오히려 AI를 쓰지 않고 창작물을 만드는 게 인기가 더 많아요. 더 문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 사람이 쓴 글이나 창작물이 조금 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방대하죠. 저는 방대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엄청 많아요. 근데 결국 작가가 AI로 검색되는 것보다 작가가 이제 사람 이름, 저는 이제 필명이 다슬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이 돼서 읽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 AI가 어떤 세상을 가져다 줄지, 어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에 사람이 한 창작물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것은 모두 이제 제가 만나본 아티스트 분들, 창작자 분들, 이런 분들, 예술가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같은 대답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창작을 하고 본인의 창작물을 어쨌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슬픔을 주는 이런 이제 작가분들이나 이제 아티스트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진심으로 너무 존경스럽고, 앞으로 저는 이런 아티스트나 작가분들이 서로 유대가 돼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나누고, 이제 대응도 대응이지만 준비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작가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음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자신의 그 창작을 위해서 좀 이렇게 고독한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나와서 이런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나눠주시면 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AI 관련한 영상을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고, 철학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 인문학적인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지식을 나누고 이런 공부하고 이런 게 아직 더 재밌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삶에 조금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좀, 비록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진지충이냐, 뭐 네가 뭘 알고 있는데 막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의견들도 있으신데 괜찮습니다. 그런 의견 주셔도 다 좋게 받아들일 거고, 이제 저도 대단한 인생을 산 건 아니고 열심히 살았었어요. 이제 청년 시절을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좋게 봐주시고, 이제 우리 채널 안에서 조금 더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저도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혹은 크리에이터 그 영상 중에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이제 소리가 좀 작으신 분들은 조금 소리 키워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